조선의 이친 마을. 들어가며 조선 중기 한양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속의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말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마을은 절대 굶주리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 하나쯤은 반드시 사라진다. 실제로 그곳은 풍요로웠습니다. 벼는 해마다 풍성하게 익었고 우물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으며 전랑과 질병도 이상하게 비껴갔습니다. 대신 누군가는 어김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마을에 죽은 여인을 데려온 한 남자에서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1화 관 속의 숨소리. 붉은 달이 떠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던 백무겸은 관 하나가 이상하게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람이 센가.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관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숨소리를. 무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죽은 자가 다시 숨을 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길한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관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가을 새벽 안개처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가슴이 아주 조금씩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겸은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을 이대로 두면 다시 땅에 묻힐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은 평생 이 숨소리를 잊지 못할 것이라는 걸.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겸은 관에서 여인을 조심스럽게 꺼내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 마을에서 짖던 개들이 일제히 소리를 멈췄습니다. 무겸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다락방에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밤새 여인은 열에 시달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또 이곳인가?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으면. 무겸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어떤 말은 묻지 말아야 한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동이 틀 무렵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가 방 안을 천천히 훑다가 무겸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군요. 놀라지도 안도하지도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산 아래 마을입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에 숨이 붙어 계신 걸 보고 모셔왔습니다. 여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또 실수를 했군요. 이번에는 들키지 않으려 했는데. 무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업어온 순간부터 이미 이 마을의 규칙을 깨뜨린 겁니다. 규칙이라뇨? 여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벌어질 일을 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살아남기 위해 사람을 먹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무겸은 황당한 듯 웃으려 했습니다. 무당의 말씀이십니까?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우물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퍽. 물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고 이 시간에 우물에 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들킬 겁니다. 이 마을은 새로운 대가를 찾아내는데 아주 빠르니까요. 무겸은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마을을 살릴 겁니까? 아니면 나를 살릴 겁니까? 질문이 끝나는 순간 문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횃불빛이 담장 너머로 흔들렸습니다. 여인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일화를 마치며 그날 밤 백무겸은 마을이 정한 길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 선택이 마을을 구할지 파멸로 이끌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을이 왜 사람을 먹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 2화 마을의 비밀.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횃불 3개. 면장을 앞세운 마을 사람들이 담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무겸아. 면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까 장례 치른 여인 말이다. 관이 비어 있다고 하던데. 무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동시에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찌했느냐? 살렸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마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으며 누군가는 아예 무겸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면장이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란다. 그때 다락에서 여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면장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들었느냐? 무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 중 누군가가 낮게 웃었습니다. 책임? 이 마을에서 책임진다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 그것이 조롱인지 경고인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면장이 횃불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무겸아, 넌 아직 이 마을의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굶주림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이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여인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옛날 이야기를 하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다. 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은 한 해 걸러 한 해씩 굶어 죽는 땅이었다. 비가 오면 산사태가 일어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갈라졌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도 자라지 못했고 어른들은 3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나타났다. 면장이 무겸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인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자였지. 무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나그네는 이 땅이 사람의 기운을 대신 먹는 자리라고 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사람 하나를 바치면 마을 하나가 산다고 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겸은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해 겨울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지.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무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은요? 면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사라진다. 도망간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말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여인의 정체. 사람들이 돌아간 뒤 여인이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말없이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몇 명이나 사라졌나요? 무겸이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세지 않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으니까요. 무겸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인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는 대가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 대가가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무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인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넘쳤어요. 그녀가 집 아래 땅을 발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마을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큰 것을 요구할 겁니다. 무겸이 숨을 삼켰습니다. 무엇을요? 여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을요. 이미 끝난 목숨. 무겸은 웃어보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요?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당신의 끝은 석 달 전이었어요. 무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던 날. 모두가 죽었다고 했던 그날. 그런데 눈을 떠보니 집에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신 때문입니까?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마을 때문이에요. 당신은 이미 이 땅에 빚진 몸이었습니다. 그 말에 무겸은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럼 나는 처음부터 먹잇감이었단 말입니까? 여인이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변수예요. 죽었어야 할 사람이 끝까지 사람으로 남아버린 거죠. 그녀가 창밖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지금 불안해하는 겁니다. 한밤의 방문. 그날 밤 무겸의 집에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면장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산의 셋, 수령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관으로 돌려보내라. 아니면 내가 대신 들어가든지. 그 말에 여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이 이 마을의 주인은 아니군요. 사내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주인이 아니어도 지키는 쪽은 되지. 그 순간 여인이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아내를 잃을 겁니다.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사내는 미친 듯이 달려나갔고 나머지 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이 무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마을은 자기 것을 내놓기 시작할 겁니다. 이 화를 마치며 그날 밤 마을의 규칙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었어야 할 사내는 살아있었고 사라졌어야 할 여인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가장 먼저 치른 것은 마을을 지켜왔다고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을이 사람을 바치는 순서를 어떻게 정해왔는지, 그리고 백무겸이 왜 끝내 살아남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3화 순번이 뒤바뀐 밤. 그날 이후 마을은 눈에 띄게 고요해졌습니다. 개들이 짖지 않았고 아이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오래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암묵적인 합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라질 자의 표식. 여인은 매일 새벽 마을을 거닐었습니다. 무겸은 멀찍이 떨어져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스쳐 지날 때마다 그림자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림자가 다 다르군요. 무슨 말씀입니까?
곧 사라질 사람은 그림자가 땅에 닿지 않아요. 무겸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 한 노파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노파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차례는 아니에요. 노파는 안도한 듯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겸은 그 광경이 이상할 정도로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번의 법칙. 그날 밤 면장이 무겸을 불렀습니다. 장소는 마을 선당. 불도 켜지 않은 채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는 없겠지. 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순번이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없는 집, 이미 한 번 재물을 낸 집, 그리고 면장의 시선이 무겸에게 향했습니다. 외로운 집, 무겸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내 부모는 이 마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넌 혼자 남았지. 무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항상 마지막이었는지, 왜 계속 살아남았는지를.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란 겁니까? 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넌 이미 한 번 죽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죽은 자는 재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마을이 지금 흔들리는 거다. 여인이 내린 선택. 그 순간 여인이 선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재물을 고를 때 항상 이런 식이었나요? 가장 약한 자부터, 가장 말없는 자부터. 면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마을이 조용하니까.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고르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순번을 정할 겁니다. 면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럴 권한은 있어요. 여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은 이미 대가를 초과했거든요. 이제부터는 희생양이 아니라 원인이 사라질 차례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 중 몇몇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요? 여인이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항상 순번을 정하던 자, 항상 다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불러왔던 자였습니다. 당신.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난 그런 적 없어.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12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갯짓 하나마다 사람 하나가 사라졌죠. 사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마을을 위해. 아니요. 여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였죠. 첫 번째 붕괴. 그날 밤 그 사내가 사라졌습니다. 도망친 것도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그의 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불은 따뜻했고 밥은 아직 식지 않았으며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그 사람만 지워진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사라지는 건 약한 자가 아니라 선택해온 자라는 것을. 무겸의 결심. 무겸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을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인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마을은 이미 너무 오래 버텼어요. 이제는 무너질 차례입니다. 무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여인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느냐에 달렸죠. 그 순간 멀리서 관아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령이 직접 내려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마을이 아니라 세상과 싸울 차례네요. 사마를 마치며 그날 밤
재물의 순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자가 사라지고 침묵하던 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구원이 아니라 더 큰 파국의 전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관의 권력과 마을의 비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백무겸이 이 모든 대가를 자신의 몸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4화 권력이 마을에 온 날 나팔 소리가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마을을 갈랐습니다. 소리는 길게 울렸고 사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관아의 행렬, 수령의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말발굽 소리, 비단 옷자락, 창 끝에 매달린 붉은 술.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마을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수령은 마을 어귀에서 말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진다고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13. 면장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수령님. 13명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수령의 시선이 사람들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도망도 아니고 시체도 없다는 것이냐? 그때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지워진 겁니다. 순간 호위병들이 창을 겨눴습니다. 수령이 처음으로 말에서 내렸습니다. 여인, 누구의 허락으로 입을 여는가? 여인은 미소도 두려움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허락받을 필요가 없는 말이라서요. 조사. 수령은 집집마다 들어갔습니다. 사라진 자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밥상은 차려져 있었으며 신발은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수령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다. 사람이 살았던 사실만 남았다. 그가 무겸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했나? 그렇습니다. 그럼 말해라. 언제부터였지? 무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대신 말했습니다. 처음은 아이였습니다. 수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비가 오던 밤 울음을 멈추지 않던 아이 하나. 마을은 그 울음을 견딜 수 없었죠. 면장이 외쳤습니다. 그만하시오. 수령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말하라. 고백.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을은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하나, 다음에는 노인 하나, 그 다음에는 외로운 사람. 수령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그 선택을 했지? 여인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요. 그 말에 사람들 중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린 살고 싶었을 뿐이요. 그게 죄요? 여인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살고 싶었던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대신 죽일 사람을 고른 순간부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죄가 시작된 거죠. 권력의 판단. 수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관에서 맞는다. 미신이다. 유언비어다. 사람이 사라진 것은 산적 때문이다. 면장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과 수령의 시선이 무겸에게 꽂혔습니다. 이자를 묶어라.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무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령이 말했습니다. 덮지 않으면 100명이 죽는다. 덮으면 10명으로 끝난다. 그게 관의 일이다. 여인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여기도 다르지 않네요. 마을은 살기 위해 사람을 골랐고 관은 살기 위해 진실을 고르지 않죠. 선택. 무겸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수령님,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제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수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무겸이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 모든 걸 제 죄로 하십시오. 면장이 소리쳤습니다. 미쳤나? 여인이 무겸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끝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한 번 살아남았으니까요. 수령이 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다. 이자를 관하로 데려간다. 균열. 무겸이 끌려가려는 순간 여인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재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증거예요. 무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마을 한가운데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또 한 사람의 집에서 사람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셨죠? 이건 제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걸. 사화를 마치며 그날 관은 진실을 묶었고 마을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죄의 순서였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관아에서 시작되는 신문, 여인의 정체, 그리고 백무겸이 증거로서 세상을 흔들게 되는 순간이 드러납니다. 5화 기록이 멈춘 밤. 관아의 밤은 마을의 밤과 달랐습니다. 등불은 환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오히려 숨을 막았습니다. 백무겸은 차가운 마루 위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쇠고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도망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신문. 수령은 무겸과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항상 한 칸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리였습니다. 백무겸, 너는 사람이 사라진 이유를 아는가? 무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수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말해라. 마을이 살기 위해 사람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미신이다.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무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령이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확인 때문이다. 관은 의심을 남기지 않는다. 기록관이 붓을 들었습니다. 사라진 자들의 이름을 모두 말하라. 무겸은 천천히 13개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기록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이 정확합니다. 수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무겸이 눈을 들었습니다. 사라지기 전날 밤 그들은 모두 제 집 앞에 왔습니다. 관아 안의 공기가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을?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제일 뒤로 불러달라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수령의 시선이 그를 꿰뚫었습니다. 그럼 누가 고개를 끄덕였지? 그 질문에 무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방문.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닫혀있던 관아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창을 들었습니다. 여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밤의 관아 출입은 금지다. 수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여인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라지는군요. 기록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인이 무겸을 보았습니다. 잘 버티고 있네요. 수령이 말했습니다. 이 여인을 잡아라. 병사들이 한 발 내딛는 순간 모두 멈췄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조건. 여인이 수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직접 고르지는 않았죠. 하지만 고른 사람을 지워왔어요.
수령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여인이 기록관을 가리켰습니다. 붓. 기록관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이름을 적을 때마다 그 사람을 없앤 겁니다. 종이 위에서 먼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수령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반역이다.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계산서예요. 첫 번째 균열. 여인이 탁자 위에 장부를 넘겼습니다. 빈칸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여기 이름을 적지 않은 자들 모두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수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은 공평해야 한다. 여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 차례입니다. 그 순간 관아 바깥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수령의 측근 하나가 마당에서 사라졌습니다. 피도 없고 시체도 없이 수령이 주저앉았습니다. 증거. 여인이 무겸의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당신은 봤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무겸이 수령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을은 재물을 바쳤습니다. 관은 기록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수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겸을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정할 차례예요. 오화를 마치며 그 밤 관아에서 처음으로 기록이 멈췄습니다. 붓은 떨어졌고 이름은 적히지 않았으며 권력은 자기 그림자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인의 정체, 죽은 자의 보답의 진짜 의미, 그리고 백무겸이 증거에서 선택하는 자로 바뀌는 순간이 드러납니다. 6화. 이름을 부르는 자. 비가 내렸습니다. 관아의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종처럼 울렸습니다. 그 밤 백무겸은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본명. 관아 마루 끝 등불 아래에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물어볼 수 있겠네요. 무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인이 잠시 비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여럿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본. 무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죽은 자의 보답. 그 말의 주인입니다. 규칙. 여인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세상은 그 값을 기억해요. 하지만 바로 갚지는 않아요. 기다리죠. 사람들이 어디까지 타락하는지를. 무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산을 받는 거죠. 대신 죽은 자의 수만큼 그들이 선택했던 방식 그대로. 무겸의 과거. 여인이 무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해요. 아주 어릴 때 당신은 제물로 선택됐습니다. 무겸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비가 오던 밤, 아이 하나를 바치기로 했죠. 그 아이가 당신이었습니다. 무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전 왜 살아있냐고요? 여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죠. 무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날 밤 불리지 않았어요. 대신 여인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이름을 불렀죠. 보답의 이유. 그날 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안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겸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을 바쳤죠. 그래서 당신은 살았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건 어머니의 선택입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자의 보답은 항상 사랑에서 시작돼요. 마지막 역할.
무겸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경계입니다. 사람과 정산 사이. 당신이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사라지고 부르지 않으면 멈춥니다. 무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택된 이름을 부를 뿐이에요. 시험. 그때 관아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무겸, 살려주게. 수령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비를 맞은 채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기록은 지울 수 있다. 여인이 무겸을 바라봤습니다. 부르세요. 무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령의 이름은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이 정사는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무겸이 손을 떨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럼 끝은 어디입니까? 여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견딜 수 있는 끝까지. 선택의 밤. 무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거부했군요. 그 순간 관아의 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쪽 하늘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육화를 마치며 그날 밤 정사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보답은 사람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에게 끝까지 묻는 질문이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산이 멈춘 대가, 마을 전체가 흔들리는 진짜 재앙, 그리고 백무겸이 사람이 아닌 경계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7화. 멈춰버린 세상. 비는 새벽이 되어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한 건 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상. 아침 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종지기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종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잠든 사람처럼. 마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도 아이도 개조차도 모두 쓰러졌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멈춘 거야.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워지는 것보다 멈춰버리는 것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균형의 붕괴. 무겸이 여인과 함께 마을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게 정산이 멈춘 대가입니까?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항상 균형을 원해요. 지울 수 없으면 멈춥니다. 무겸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시간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여인이 땅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고 있지 않은 상태. 깨어난 자. 그때 아이 하나가 눈을 떴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먼저였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아는 사람 맞죠? 무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아이가 손가락으로 무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물속에서 봤어요. 여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이만 깨어나는군요. 아직 선택하지 않은 자들. 왜곡. 아이를 시작으로 몇 명이 더 깨어났습니다.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직 죄를 고르지 않은 자. 누구의 이름도 불러본 적 없는 자. 대신 살기를 택하지 않은 자. 그들은 무겸을 보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문 같은 냄새가 나요. 무겸이 손을 떨었습니다. 전 아직 사람입니다. 여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찾아온 것.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마을 어귀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일제히 낑낑거리며 숨었고 깨어있던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왔네요. 정산이 멈췄을 때 반드시 오는 것. 무겸이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수자, 회수자. 공기가 천천히 사람의 형상을 흉내냈습니다. 얼굴은 없었고 목소리는 여러 겹이었습니다. 보답이 중단되었다. 규칙이 훼손되었다. 무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회수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는 선택하지 않는다. 선택한 순간 경계는 재료가 된다. 여인이 무겸의 앞을 막았습니다. 아직은요. 아직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어요. 회수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조건을 제시한다. 조건, 정산을 다시 시작할 것, 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계를 회수할 것, 무겸의 숨이 멎었습니다. 회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수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지워진다. 기억도 기록도. 아이들의 손이 무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우린 사라지기 싫어요. 무겸이 눈을 감았습니다. 각오. 그가 여인을 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경계가 되는 것.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 죄를 직접 짊어지는 것. 무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사라지지는 않아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죠. 결심. 무겸이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수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해가 지기 전까지. 회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면 결정하라. 공기가 갈라진 채로 멈췄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7화를 마치며 정산을 멈추자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고 대신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제 백무겸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 사람으로 남아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경계가 되어 모두를 살릴 것인가. 해가 지면 대답해야 합니다. 8화. 마지막 해. 해는 아직 높았지만 빛은 이상하게도 마을 끝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늘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무겸이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걸었습니다. 깨어난 아이들은 그를 따라왔고 어른들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해가 지면 우린 죽어요? 무겸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죽지는 않아. 아이들이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무겸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돌아오지 못할 거다라는 말은 흔적. 무겸이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은 여전히 삐걱거렸고 마루에는 그가 어릴 적 긁어놓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장독대 뒤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끈, 깨진 비녀, 그리고 젖은 채 말라버린 한 장의 천. 물냄새가 아직도 났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 물속은 차가웠어요? 무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남았지. 여인의 마지막 가르침. 여인은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요? 무겸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인이 천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분명 이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첫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물속에서 부른 이름. 무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버리면.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죠.
경계의 방식. 무겸이 물었습니다. 경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인이 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이 사라질 때는 한 번 더 묻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대답하지 못하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죄가 무너집니다. 무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군요. 마지막 방문. 해가 기울 무렵 수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도 없이 무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마라.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무겸이 그를 보았습니다. 이미 당신은 여러 번 나를 데려갔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겸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이 당신 이름을 들고 살아가십시오. 지워지지 않게. 수령이 울었습니다. 해가 지는 순간 붉은 빛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회수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결정하라. 무겸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사는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어머니의 천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제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공기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무겸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무겸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변한. 회수자가 말했습니다. 이름을 버려라. 무겸이 천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안고 가겠습니다. 순간 빛과 그림자가 뒤섞였습니다. 무겸의 그림자가 땅에서 떨어져 마을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떴습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구하. 남은 자들의 아침 완결. 새벽은 생각보다 조용히 왔습니다. 종도 울리지 않았고 개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빛이 마을에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다시 흐른 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기억은 꿈처럼 흐릿했지만 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을. 논에는 밤새 고인 이슬이 잔잔했고 우물은 한 번도 마르지 않은 듯 물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마을 한가운데 한 사람의 집만 비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집. 누군가 무겸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상도 도끼도 신발도 마치 처음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마지막 발걸음. 마을 어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옷자락은 빛과 그림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아줌마, 아저씨는 언제 와요? 여인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지 않아요.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죽었어요?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울지 않았습니다. 경계의 의미. 마을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억울한 일을 외면하려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마다 마을 끝에서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켜보는 존재.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계에 선 사람. 수령의 고백. 며칠 뒤 수령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편의를 택했고 침묵을 택했고 살아남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말했으니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수령은 그날 이후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사람으로. 아이의 꿈. 그날 밤 아이 하나가
꿈을 꾸었습니다. 마을 끝 그늘 아래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지만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아저씨, 힘들어요? 무겸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킬 게 있다는 건 힘들어도 외롭지는 않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아이의 말에 무겸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인의 이별. 여인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아무 글자도 없는 돌.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 괜히 허리를 펴고 걸었습니다. 여인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누군가를 제물로 삼지 않아도 되겠지. 마지막 장면. 어느 저녁 해가 지는 순간 마을 끝에서 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았습니다. 그곳에 아저씨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마치며 사람은 떠나도 선택은 남습니다. 백무겸은 영웅이 되지 않았고 신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라지는 자들 앞에 한 번 더 묻는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경계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묻는 자가 생기면 쓰는 자도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사람은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의 죄는 누가 써주길 바라십니까? 시즌2 경계의 반대편에서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